제가 금방 얘기하다가 우르르 물려오신다 그러더니 그대로입니다. 네, 일단은 뭐 맛있게 점심 식사 하셨어요? 네. 오늘 혹시 이 와중에도 이 적은 숫자가 계신데 이 와중에도 혹시 신규가 계실까요? 오! 신규가 네. 꽉 안 찼음에도 불구하고 신규가 많이 계시네요. 네. 그러면은 네. 그분들 새로 오신 분의 초점에 맞춰가지고 그러면은 처음처럼 좀 진행을 좀 다시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사실 이 시간이 제일 졸리고 집중이 좀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혹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시게 되면은 이렇게 곰을 만나게 된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코인 시장에서 곰은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소는 날아가는 거고 곰은 안 좋은 겁니다. 이 시간에 조심하면 안 됩니다. 이 영상이 좀 더 아주 쇼킹했었는데 코 고는 소리밖에 안 들리네. 자, 요즘에 이제 이 소리가 좀 작네. 소리 좀 키워주시겠어요? 네. 70년대에 진짜 창문으로 온다니까요. 미국은 이게 지금 도입이 금방 보셨어요? 너무 빨리 진행하니까 보고 있었죠? 월마트에서 주문하면 드론이 와서 집 마당에 내려주고 갑니다. 월마트에서 주문하면은 이렇게 택배가 오는 거예요. 드론 택배가. 텍사스나 유타 이쪽은 가능합니다. (70년대에) 진짜 창문으로 온다니까요. 이렇게 택배 놓고 가는 거예요. 미국 지금 미국에서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거고 조만간에 이제 이렇게 택배가 시스템이 바뀌는 거죠. 정말 엄청나게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걸 갖다 꼭 보고 가야 되겠죠? 네. 이게 무슨 영상이냐면은 이분이 이렇게 돌핀킥이라고 해서 이제 아까 수영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처음 한 거고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평상시에 이렇게 연습하다가 위에 이제 수영장 가서 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밖에 안 된다라는 거지. 뭔 얘기냐면은 우리가 처음 매매를 갖다 할 때는 이분 보셔요. 처음에 뭐라 그래요? 너무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되게 부자연스러워. 근데 어때요? 나중에는 시간 지나니까 뭐 그냥 맨바닥에서도 그냥 끝내주기 잘하잖아. 그런 것처럼 지금은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좀 어렵고 힘든 게 있을지라도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때요? 너무 수익 내기가 쉬워진다라는 거지. 혹시 식사하시는데 젓가락질 하시다가 눈 감고 드시면은 뭐 여기 귀로 들어가시는 분 없으시잖아요. 그죠? 왜? 맨날 밥 먹듯이 맨날 이거 먹으니까 그래서 이게 눈 감고도 먹는 거거든. 그런 것처럼 매매하는데 저희가 지금은 뭐 손실도 나고 뭐 잘못하고서는 이 거꾸로 시그널대로 안 하고 뭐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될 수가 있어. 하지만은 어때요?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어떻게 얼마나 해야 될까요? 1만 벌만 꼭 채워보세요. 1만 벌. 왜요? 1만 시간을 채워라는 것도 아니고 1만 번 채우는 게 더 힘든가? 그러면은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사는 거 한 번 파는 거 한 번 해가지고 하나 사고 이걸 갖다 정리하는 걸 갖다가 한 번으로 카운트 해드릴게요. 5,000번만 할 것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죠? 처음이시니까 매매는 기술이 30이고 심리가 70이라고 말씀드려요. 자,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고수업 칠 때 운이 70이고
기술이 30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예. 운칠기상. 예. 차트도 똑같아요. 예. 매매도 똑같아요. 심리가 70이고 기술이 30이다. 뭔 얘기냐면은 차트를 갖다 분명히 똑같은 차트를 갖다 보는데 어떤 사람은 돈을 갖다가 맨날 수익 인증하고 돈을 많이 번다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잘 안 된다고 해요. 그죠? 예. 그 차이가 뭐냐면 바로 심리 70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매매를 갖다 자꾸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심리 70 그러니까 나의 모습에 대해서 전혀 평상시 때 나에 대해서 몰랐던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라는 거지. 나의 심리가 나온다는 거지. 자,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아이가 있다고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때요? 막 승질나면은 막 그냥 땡깡 부리고 막 그러잖아. 그래서 잘 달래줘야 되는데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 아이를 갖다가 직면할 그런 때가 별로 없어. 근데 매매를 하시다 보면요, 이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 얘가 성장이 돼야만 돼. 얘가 커야만 돼. 그렇지 않으면 얘가 막 땡깡 부리고 막 심술 부리고 막 고집 부리고 그러면은 얘한테 어떻게 돼? 막 휘둘리는 거야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매매를 갖다가 어떻게 돼? 내가 분명히 매매하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자아가 매매를 한단 말이야. 얘를 갖다 자꾸 키워야 돼. 얘를 갖다 성장을 시켜야 돼. 어떻게 성장을 시킬까? 계속 매매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서 얘가 내 안에 있는 이 아이가 제대로 인지가 되고 그러면서 또 어떻구나 라는 부분을 갖다가 아시게 되면은 좀 더 성장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다른 얘기들보다도 굉장히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처음에 말씀을 드렸고, 네. 저를 잠깐 좀 소개를 좀 드리면은 저는 여기 유스메타 그룹의 이사를 맡고 있고요. 네, 알고리즘 사업부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컨텐츠 쪽 비즈니스를 했었고 모바일 게임 쪽에서 이제 7년 좀 넘게 초창기 때 일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개인 투자자로 이렇게 계속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야수 심장 부분들은 엉망진창이 되고 있습니다. 야수 심장으로 들어갔다가 어떻게 돼요? 시장이 계속 바뀌어 버리니까. 자, 차트는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뭔 얘기냐면은 자, 예측을 했어. 물론 거의 대부분이 맞아요. 거의 대부분 맞는데 반드시 맞는 건 아니다. 1, 20% 삑사리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그마저도 말씀을 드리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안 읽으시나요? 아침 브리핑을 갖다가 그냥 저 혼자만 저희 프로들만 아침에 그냥 일찍 일어나가지고서 브리핑하고 아무도 안 읽는 걸로. 네. 자,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핵심이 뭐냐면은 가바닥이 나왔다. 가바닥은 뭐예요? 가짜 바닥. 그러면 좀 있으면 가바닥 나오고 난 다음에 좀 있다가 진바닥 나왔다라고 얘기할 때는 어떻게 돼요? 그거는 진짜 바닥. 그죠? 지금 가바닥은 나온 상태예요. 사실 저희 빅데이터 그러니까 스코어 차트 같은 경우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원래는 하락 목표치가 73,000 중반, 73,000, 93,500 정도 좀 되는 건데 그 스코어 차트 3주 차트가 어떻게 돼? 최저점이 9만 달러를 갖다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언더 슈팅을 얘기를 했었고 지금 오늘 아침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9만 달러가 8만 달러까지로 또 바뀌었단 말이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바닥인 이 상태에서는 현물을 분할 매수 하시고 싶은 분들은 분할 매수를 갖다 들어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은 가바닥이다 보니까 매매는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예측 매매가 있고 확인 매매가 있어. 지금처럼 가바닥 나왔을 때 따라 들어가는 건 어떤 거예요? 매매가 예측 매매. 이게 바닥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하는 매매이기 때문에 예측 매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측 매매나 이 가바닥일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들어가신 다음에 반드시 손절을 갖다가 거셔야 되는 거예요. 왜? 얘가 빠지면은 어떻게 돼요? 또 빠지니까. 얘가 또 빠지면 어디까지 빠져요? 3주 차트 같은 경우 8만 달러까지 빠진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대략적으로 8만 달러 가기 전에 지지 자리가 8만 한 3,750 정도, 그 정도쯤에 있고, 그 다음에 8만 한 500에서 700달러 정도쯤 있는데, 그거는 어쨌든 가봐야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뭐다? 지금 가짜 바닥이 나왔는데, 얘가 그 저점을 다시 9만 달러 밑을 갖다 깨버리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더 한 번 더 빠질 수 있다. 라는 부분을 갖다 염두에 두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겠다. 라는 걸 갖다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하락 목표치를 갖다 늘 말씀을 드려요. 하락 목표치 말씀을 드리고, 그 자리에서는 야수의 심장으로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스구 차트가, 3주 차트가, 9만 달러를 얘기했기 때문에, 언더 슈팅을 얘기하면서 좀 조심해서 하시라고 하고, 시그널대로 매매하시라고 이번에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네. 다른 때는, 사실 이 3주 차트 빅데이터가 없을 때에는, 제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하락 목표치나 이런 걸로 제 나름대로의 노하우로 그런 것들 갖다 예측하고, 분석하고 알려드리지만은, 빅데이터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언더 슈팅이 나올 수 있겠구나. 언더 슈팅까지는 사실은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근데 그런 빅데이터가 이제 다 데이터가 돼서 나오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지난 22년 6월 달에 이제 요거 내용인데 얘가 비트코인이 그 당시에는 22,000달러였어요. 그래서 얘가 하락 목표치는 18,481달러고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2,400만 원 정도쯤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자리에서는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심정으로 야수의 심장으로 잡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자리에서 잡으면은 수익이 빨리빨리 난다라는 거죠. 요거 이제 증거 사신 거고, 또 올해도, 올 2월 달하고 4월 달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야수의 심장으로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자리들이 대부분 어떻게 된다?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 급등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 자리들은. 급등이 나오는데 어떻게 돼요? 이 자리가 다시 또 깨지면은, 깨지면은, 이런 자리도 깨지면 어떻게 돼? 또 다른 자리가, 또 다른 저점이 나온다라는 거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렇게 말씀드려가지고 됐고, 이번에도 여기가 이런 자리가 가바닥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깨지 않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 이 자리가 진바닥이 되는 거지. 여기 같은 경우 가바닥이 깨지고 난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야수 심리학 말씀드렸고, 여기가 이제 진바닥 나오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급등이 나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어쨌든 아까 뭐 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미래를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를 보는 눈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미리미리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제 미래를 보는 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난달이죠. 벌써 한 달이 지나버렸네요. 한 달 넘게 지나버렸네요. 지난달에 아닌가 이번 10월달 맞잖아요. 그죠?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딱 보니까는 저보다 연배가 다들 높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50km 좀 넘게 가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은 어떤 분들은 뭐 60km, 70km로 시간이 가셔가지고 엄청나게 빨리 갈 거예요. 그죠? 시간이 벌써 폭락 나온 지 벌써 한 달이 넘어버렸네, 보니까. 10월 10일 날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폭락이 됐죠. 그래가지고 역사상으로 사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저도 이제 코인 쪽에 들어오고 나서 이제 처음 겪는 상황이긴 한데, 물론 어느 정도 예측은 했는데, 너무 빠졌었지, 이때는. 말이 안 되게끔 빠졌고, 그리고 또 이거 이제 바이낸스 이제 그 전산까지 이제 문제 생기면서 최악의 상태까지 벌어지게 됐죠. 26조나 청산이 됐고, 160만 명이 청산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 이 젊은 친구인데 이 친구가 430억을 갖다 이때 까먹은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람보르기니에서 순진체 발견했다. 그러니까는 이럴 때면 어찌 보면은 돈이 없는 게 감사할 수도 있어요. 그죠? 왜냐면 430억 있다가 그 돈을 다 까먹어 봐봐. 얼마나 호황했으면 아직까지 람보르기니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죽어버리냐 그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아까 잠깐 이제 내 안에 있는 이 아이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너무 안타깝게 이
고모님 늘 강의 때 말씀하시죠. 가끔씩. 뭐냐면은 사람이 외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성장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 내적인 성장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이 아이가 성장이 돼야 된다는 거지. 매매를 갖다 아무리 잘하면 뭐하냐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인격적으로 제대로 성장이 되어야만 진정한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건데 그 아이가 절망을 해버렸고 이 아이가 성장을 못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 어쨌든 이때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었다. 저희만 어렵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어려웠다. 라는 거죠. 요거는 이제 지난달 저희 세미나 때 이제 코이니스 부대표님이 하신 내용인 건데 이분 지인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뭐 까먹었다 라는 내용을 갖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0억 정도 파트를 요약한 회사는 15. 그리고 이제 15억 보호 자산 15. 약간 백억 자산과 펜터로 가지고 계시는데 여기가 15억 보호 자산가 나오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인들 사이에 합사상 200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와 이거 정말 엄청난 작품이었구나. 그래서 이 정도의 느낌이 있어요. 저 사실은 결국 조용히 될 수 있다. 본인 지인들도 한 200억 정도 까먹었다라는 얘기죠. 굉장히 걱정스럽게 보도업체도 많이 죽고 그리고 또 저희를 갖다 따라서 이제 뭐 시그널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도 시그널 안 맞아가지고 굉장히 많이들 사업들이 다 정리가 돼 버렸죠. 시그널 저희처럼 시그널 구독료 모델로 하려고 따라하는 업체들이 많이 종종 있었어요. 근데 이러한 큰 폭락이 있을 때마다 시그널이 안 맞아가지고 회원들이 청산이 돼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없어진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대표님 이야기는 뭐냐면은 코이니스가 어떤 회사인지 아시나요? 네. 어쨌든 지금 코이니스하고 저희하고 이제 두 가지 협약을 맺었는데 일단은 뭐 트레이딩 홍보 부분 관련된 것과 더불어서 이제 트레이딩 관련해서도 같이 이제 협업을 하고 있는데 코이니스 같은 경우는 하루에 30만 명이 사용하는 그런 커뮤니티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코인 관련한 뉴스를 갖다가 업데이트되는 그런 회사죠. 지금 다운로드만 하더라도 150만 명이 다운로드 받았는데 어쨌든 그 회사의 부대표님이 와서 이야기하신 내용이 자기 지인들이나 업체들이나 봇들이나 많이 청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고야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놀랬고 그래서 자기는 글로벌 앰베서더가 되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직위를 갖다 얻으시고 저희 이제 의장님께서 이제 흔쾌히 승낙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바이낸스 이제 셀럽들 모이는 그런 자리에서 저희를 갖다 이제 홍보를 하시겠다라는 그런 영상의 내용 부분인 건데 저희 오늘 처음 오셨지만은 저희 회사가 그런 위치에 있고 그러한 협업을 관계를 갖다 갖는 회사다라는 것 갖다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만간 신분 상승 가능한 역대급 타이밍이 이 영상은 뭐냐면은 왜 그렇다라고 하면은 왜 지금 이 시기에 이 사업을 갖다가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잠깐 이제 먼저 앞으로 한 1시간 정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 회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보실게요. 찾아보다 앞으로 10년 안에 어떤 큰 변화가 올지 이 그래프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 빨간 부분은 기술 필드 사이클입니다. 50년보다 세상을 뒤흔는 기술이 등장했어요. 50년 전에 인터넷과 통신, 100년 전에 자동차와 항공, 150년 전에 철도와 전기선 같은 대형 운송 기술, 200년 전에 전기기관과 기계와 기술이 상용화됐죠. 조만간 신분 상승 가능한 네, 이게 중간에 역대급 타이밍이 찾아옵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어떤 큰 변화가 올지 중간에 멈출 수가 없네. 빨간 버튼은 기술 필드 사이클입니다. 50년보다 세상을 뒤흔는 기술이 등장했어요. 50년 전에 인터넷과 통신, 100년 전에 자동차와 항공, 150년 전에 철도와 전기선 같은 이거 누르면 대형 운송 기술, 200년 누르면 멈추네. 자, 앞으로는 그동안에는 이렇게 사이클들이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여기 보시면 앞으로는 어때요? AI하고 로봇
드론, 요런 게 앞으로 100년 동안 먹거리라는 거죠. 전에 전기기관과 기계와 기술이 상용화됐죠. 노란색은 약 80년마다 반복되는 경기 시스템. 이거는 이제 경제 시스템 사이클. 사이클이라고도 불리죠. 약 80년 전에 대통령이 있었고 브레튼 우드 체제가 등장하면서 글로벌 통화 지수가 완전히 새롭게 재편됐습니다. 이 그래프는 GDP 대비 부채 비율, 즉 국가 전체의 부채가 경제 규모에 비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보통 약 20년간 신용이 확정함으로써 돈이 시중에 쏟아지고 자산 가격이 급등합니다. 그 후 60년간은 디레버리징, 경기 침체하고 시장 수축이 길게 이어져요. 이런 시기엔 기존 통화 체계가 흔들리고 달러로서 기축 통화의 지위도 위협받습니다. 결국 화폐 시스템이 새롭게 리셋되고 나죠. 마지막으로 이 파란색은 250년 주기의 세계 질서 사이클입니다. 이건 요즘 유명한 투자자 레이 달리오가 맨날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쉽게 말해 패권 국가가 교체되는 시기예요. 이 그래프처럼 한 나라가 상점에서 세계를 주도하다가 국채와 내부 갈등으로 힘을 잃고 다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흐름입니다. 250년 전에 미국 독립전적으로 미국이 부상했고 지금도 새로운 패권을 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 사이클이 한꺼번에 겹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술, 금융, 그리고 세계 질서까지. 개인적으로 저는 탈중화 결정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사실은 세력들이 2025년, 지금이 이제 그레이스 리셋 타임이라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계속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 겹쳐지기 때문에, 지금 올해부터 해가지고 2030년까지 굉장히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진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주식시장 굉장히 뭐 화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희는 주식 투자 안 하니까 잘 모르시나요? 엄청 올라갔다가 지금 살짝 떨어졌어요. 살짝 떨어진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돈 버는 사람이 많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은 14.5%가 80%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거의 주변에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들이 지금은 있는 것 같지만은 조금 지나고 나면은 어떻다? 다 물려있고 반토막에 깡통에다가 맨날 이게 반복이 된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 11호 부동산 대책 때문에 어때요 요즘 분위기가? 졸리신가요 다들? 대답들이 없으셔요. 11호 대책 이후에 가뜩이나 부동산이 그전에도 안 좋았어. 경기도 굉장히 안 좋았는데 지금 뭐 어떻게 뭐 매매를 갖다가 할 수가 없어요. 매매가 이제 계속 저도 이제 동양 이제 유튜브나 이런 것들 확인해 보면은 전문 이제 부동산 관련 유튜버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뉴스에서는 분명히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장에 있는 유튜버들 얘기는 뭐라고 얘기해요? 계속 떨어지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거래도 별로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뉴스를 들어보면 어때요? 뉴스는 자꾸 뭐 가격이 올라갈 것처럼 얘기를 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 뉴스를 이제 안 봐. 공중파를 신뢰를 못 해. 오히려 유튜브 쪽이 좀 더 몇몇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전부 다 돈 주고 들어야 될 내용들을 요즘에는 유튜브라는 이 채널 때문에 어떻게 돼? 그냥 무료로 그냥 다 듣는다라는 거지. 다 본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 전문가가 누군지를 갖다 딱 킵해 놓으시고 그 전문가들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안 좋다. 이게 나중에 내년으로 가면 어떻게 여파가 오냐면은 전월세까지도 여파가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주식 쪽으로 자꾸 돈을 갖다 몰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부동산을 옥죄니까 주식으로 돈이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 근데 그렇게도 불구하고 이 주식이 떨어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 연기금까지 이제 그쪽으로 그 자금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억지로 지금 부양을 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어떻게 된다? 결국에는 붕괴로 오게 된다. 일본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10분의 1 토막이 났어요. 부동산이. 잃어버린 30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에 분위기를 갖다 보게 되면 일단 출산율이 적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출산율이 훨씬 더 적잖아요. 그죠? 그리고 노령화. 지금은 일본보다도 우리나라 노령화가 그때 당시보다 더 심하다라는 거지. 그리고 경기 침체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작년부터 계속해서 안 좋았었고 이런 시기가 겹쳐진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돼버릴 수도 있다. 그때는 반토막이 아니라 10분의 1 토막까지도 난다. 물론 이 정도까지 나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수가 있다라는 것 갖다가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자산이 무엇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부동산을 갖다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특히나 50대 이상은 부동산이 대부분의 그 포트폴리오로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이 돼버리면은 투매가 나올 수밖에 없고 굉장히 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뭐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다른 내용들을 갖다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디테일한 내용들이 사실은 있는데 그거는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년들 같은 경우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요. 오늘도 나온 게 뭐냐면은 대기업 기업들이 소멸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다? 221만 개의 일자리가 소멸이 돼 버렸다.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 보시면 어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AI 때문에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들은 일자리가 더 없다라는 거예요. 연령대별로 봤을 때 20대가 어떻다? 실업률이 제일 높다. 사실은 저도 이제 아이가 셋인데 얘네들한테 대학 가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사실 대학 갈 필요가 없다. 왜? 2025년부터 2030년 동안 그레이트 리셋되면서 전 세계가 싹 바뀌어 버리는데 지금의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사회하고 앞으로 5년 동안에 펼쳐지는 사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아까 드론이 택배하는 거 보셨잖아요. 네. 지금은 일일이 뭐 지금 뭐 쿠팡 뭐 새벽 배송 뭐 이렇게 때문에 이슈가 있는데 지금은 사람이 택배를 하지만 어때요? 이제는 앞으로는 쿠팡 운전하시는 분들이 다 없어진다니까. 드론이 그냥 와가지고 그냥 택배 놓고 가는데 뭐. 그죠? 자, 이게 시대가 바뀌는 것 같다 빨리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지금 보면 어떻게 돼? 이제 자동차도 날아다니려고 하잖아요.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이제 곧 나온다고 하는데, 자, 날아다니는 자동차 나오면은 부동산의 패러다임들이 바뀌어요. 옛날에는 어땠어? 옛날 걸어 다닐 때는. 동대문이나 이런 사대문 안쪽에만 서울이었잖아요. 그죠? 나머지는 다 그냥 똥밭이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잠시만, 불과 몇십 년만 하더라도 그랬는데 어떻게 돼? 교통이 발전하면서 점점 부동산의 패러다임도 바뀐단 말이지. 지금은 수도권으로 과밀이 돼 있는데 만약에 날아다니는 자동차 나오면은 패러다임, 부동산의 패러다임도 바뀔 거라는 거죠. 직업이 만약에 기존처럼 이렇게 일자리들이 없어지고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일자리들이 바뀌어버린다라고 하면은 그때에 가서는 아마도 정말 그 좀 어쩔 수 없는 서민들이 출퇴근을 해야 되고 돈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재테크나 뭐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출퇴근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지. 그리고 또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돼요? 이런 일자리들이 자꾸 없어지니까. 자, 보셔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이 로봇과 인공지능 자동화를 통해 대규모 해고를 추진하고 있어 근로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이자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숫자인 120만 명의 고용을 담당하는 아마존이 선택한 대량 해고 시나리오를 나섭니다. 21일 뉴욕한세더리는 아마존은 향후 2030년까지 사업 운영의 75%를 자동화하고 최대 60만 명의 일자리를 로봇으로 대체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2027년까지 미국 내 16만 명의 인력이 자동화로 대체될 예정이며 이는 전체 인력의 약 30%에 해당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기존의 아마존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앞으로는 어떻게 된다? 로봇으로 대체되면서 대량으로 실업자들이 많아지게 된다. 그 내용입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 그리고 보시면은 집안일뿐 아니라 사람과 대화로 가능한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이 내년 미국에서 상용합니다. 네, 내년에 상용한다는 현지 시간 1일 뉴욕 포스트 이제 앞으로는 가정마다 이런 로봇 가사 도우미가 들어온다라는 거죠. 미국에서 출시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내용은 키 168cm, 무게 약 30kg의 인간형 로봇으로 내장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다양한 가사를 수행할 수 있고 사람들과 대화도 가능합니다. 레오는 인간을 위해 문을 열어주거나 물건을 가져올 수 있으며 손에 방수 기능이 있어 설거지와 빨래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50파운드 이상 상체를 올리고 55파운드를 운반할 수 있습니다. 주부님들은 점점 더 좋아져요. 업데이트할 때마다 기능이 이상되며 소유자는 음성 명령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조작이 가능합니다. 원엑스 테크놀로지스는 레오가 네. 어쨌든 이러한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AI하고 로봇이 앞으로 이제 곧 닥칠 그런 시기다. 네. 자, 현대자동차 공장 잠깐 한번 봐볼게요. 상황을. 여기 이제 미국 공장인데 이렇게 로봇들이 다 자동화돼 있어가지고
로봇이 일을 해요. 네? 저만 보고 죄송합니다. 진작 얘기하시죠. 저만 보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그냥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좋은데 아팠잖아요. 네?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괜찮습니다. 또 오셔요.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네. 어쨌든 점점 어떻다? 이 로봇하고 AI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이제 상담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지금 뭐 동남아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로봇이 대체가 된다. 걔네들도 전부 다 실업자가 되어버리네. 이 건설 현장 같은 경우도 굳이 출퇴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원격으로 조정을 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실내에도. 그리고 지금 이제 굉장히 막고 있는데 무인 자동차 같은 경우, 경찰도 경찰이지만은 택배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택배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 나오게 되면은요, 굳이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그다음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 우리나라 이제 그 화물노조 굉장히 센데 싹 다 없어집니다. 지금 현대자동차 노조 뭐 이렇게 하는데 싹 다 없어진다니까요. 일자리들이 다 없어져요. 청소도 로봇이 하고 배달도 로봇이 하고 요리도 로봇이 하고 농사도 로봇이 짓고 어떻게 돼요? 군인들도 경찰이 무인 전투기나 무인 수청수나 전부 다 무인으로 바뀌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무인으로 바뀌면은 우리 사람은 어디 있냐라는 거지. 자,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예요. 4차 산업혁명은 뭐냐면요, 블록체인 혁명입니다. 블록체인 혁명, 자, 로봇이 조립하고 드론이 배송하고 AI가 판단해요. 판사 검사도 다 없어도 돼. 자, 그러면은 앞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이 코드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이 코드로 대체가 된다. 그게 바로 블록체인 혁명 시대를 갖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결국에는 새로운 형태의 수입을 갖다가 만들 수밖에 없다. 새로운 일자리들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게 된다. 자, 과거에 보게 되면은 이세돌이 그 알파고하고 바둑을 뒀었잖아요. 그죠? 그게 벌써 몇 년 전 얘기잖아요. 그죠? 사람이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세돌만 이겼어. 근데 요즘에는 이기지도 못해. 아예 못 이겨. 지금은요, 저지능, 지능이 낮은 AI 시대예요. 얘가 근데 금방 조금만 있으면은 중지능으로 올라가고 고지능으로 올라가요.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다? 우리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어. 이게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이루어질 일들이라는 거예요. 급속도로 사회가 다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젊은 친구들, 지금 대학에 공부하는 애들 싹 다 똑같은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미국 같은 경우가 국가 전략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왜 미국이 비트코인을 갖다 국가 전략 자산으로 채택했느냐? 국가 전략 자산이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은 핵무기, 그 다음에 핵 잠수함, 그 다음에 그 죽음의 백조라고 하죠. 이번에 이란 폭격했었던 한 대 2조 원 하는 그런 것들이 전략 자산인데 비트코인을 갖다가 전략 자산으로 채택을 했다라는 거지. 왜 그랬느냐? 아까 사이클 보셨잖아요.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죠? 지금 중국하고 패권을 갖다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잘못해버리면은 여기서 게임에서 지면 미국은 어떻게 된다? 세계 1등에서 무너지게 된다. 달러는 없어지게 된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탈중앙 지금 저희는 코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리플이나 등등등 얘네들 그냥 코인으로만 알고 있잖아요. 그냥 샀다 팔았다 하는 주식의 한 종목으로 생각하잖아요. 얘네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입니다. 그 기술들인 거고 향후에 AI나 보안이나 인증이나 전자정보나 방산 기술에 확장되는 기술들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최근에 다크코인이라고 해가지고 지캐시로 돈을 많이 버시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새로운 기술이에요. 우리는 그냥 샀다 팔았다는 코인이지만은 향후에 그러한 분야의 기술로 발전된 분야들이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 기술 패권을 갖다 확보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곧 새로운 산업으로 확대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지금 영토 전쟁이 있는 거야. 자, 공산권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CBDC,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쪽을 갖다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제 서방 국가들, 자유진영들 같은 경우들은 스테이블 코인 쪽을 갖다 밀고 있어요. 중요한 건 이 두 개를 갖다 아우르는 코인이 있긴 하지. 뭐예요? 네. 처음 들어보죠? 네, 오늘 왜 이렇게 반응들이 없어? 네, 어떻게 다른 영상 좀 보고 갈까요? 네, 너무 지루한 것 같은데. 네. 너무 자, 진지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 모든 걸 아우르는 게 사실 리플이에요. 리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회사에도 리플을 갖다 강조를 하는 건데, 어쨌든 보이지 않는 지금 지정학적 그 디지털 영토 전쟁을 하고 있어. 실제 눈으로 보이는 전쟁도 하고 있고. 아니 21세기 전쟁이 웬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그러한 급격하게 새로운 질서들로 만들어지려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다. 보이는 곳에도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지금 전 세계에 미국의 금이 제일 많아요. 근데 미국 재무부의 장부가가 얼마로 돼 있냐면은 옛날 가격으로 돼 있어. 42달러로 돼 있어요. 지금 금값은 4,000달러가 넘어가는데 1온스당 지금 70배가 아니라 이거 작성한 게 몇 달 됐는데 70배가 아니라 80배가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 돈으로 그 금을 갖다 팔면 어떻게 돼? 그걸로 나중에 비트코인을 갖다 살려고 할 수도 있다. 그런 법안을 추진하고 있고, 미국의 4대 감독기관이 있습니다. 통화감독청, 그 다음에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그 다음에 연방예금보험공사, 증권거래위원회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CFTC 요즘 SEC 한참 들어봤고 CFTC 요즘에 많이 들어보죠. 지금 모든 코인들 같은 경우들이 그동안에는 증권 쪽으로 분류되고 저쪽에서 자꾸 SEC에서 자꾸 딴지를 갖다 걸었었는데 이제는 아예 그냥 상품으로 분류가 돼버린다라는 거지. 이게 의미하는 게 굉장히 커요. 앞으로의 코인들 같은 경우들은 상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더 빠르게 일들이 진행이 되고,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얘기하는 핵심들이 뭐냐면 전부 다 코인 쪽 같은 경우, 암호화폐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도와주겠다. 새로운 분야로 산업으로 펼칠 수 있게끔 개방하겠다라는 얘기인 거거든. 자, 전 세계의 국가와 기관과 기업들이 지금 코인들을 갖다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기금들도 구매를 하고 있고요. 엄청난 기업들이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채굴되는 양보다도 압도적으로 많은 수요로 지금 코인들을 갖다 지금 사고 있어요. 비트코인만 보더라도 보시면은 지금 한 해에 지금 대략적으로 채굴되는 게 지금 43만 개 정도쯤 되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개수들을 갖다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28년까지 43만 개, 32년까지 33만 개 이렇게 되는데 어때요? 작년 한 해만 71만 개를 갖다 매집을 해버렸잖아요. 4년 동안 앞으로 28년까지 43만 개 채굴이 되는데 벌써 지난 한 해 동안에 71만 개를 매집을 했다는 얘기인 거죠.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렇게 매집하면 여러분들 비트코인 가지고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 비트코인 사기 뭐 하면은 한 개 꼭 안 사셔도 돼. 0.1개만 사셔도 돼. 0.1개도 사기 좀 그러시다면은 0.01개. 그렇게 얼마든지 사셔도 된다라는 거죠. 자, 트럼프 같은 경우 오늘 아침에 뉴스에서 봤는데 지난 1년 동안에 트럼프가 한 분이 14조를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코인 쪽에서 샀다 팔았다 하고, 보시면은 트럼프 코인도 만들고 스테이블 코인도 만들고 채굴도 직접 하고 그 다음에 디파이풀이나 이런 등등의 서비스들도 하고 트럼프 일가가 진짜 진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반드시 코인을 하셔야 됩니다. 코인 안 하면 안 됩니다. 자, 지금은 전 세계 시총 이제 요즘에 좀 떨어졌긴 한데 시총도 떨어졌겠죠. 근데 얘가 결국에는 어떻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지. 전 세계 비트코인 최고라는 국가들 보게 되면 1등이 미국이에요. 압도적으로 1등이에요. 압도적으로. 불과 한 5, 6년 전만 하더라도 압도적으로 1등이 어디였어요? 중국이었죠. 중국이었는데 중국에서 다 막아버렸죠. 미국에서 한다라는 거는 거의 뭐 삼성 전략이라고 해야 되나? 초반에는 산업으로 확장되기 전까지는 얘네들이 거들떠보지 않다가 나중에 무르익었을 때 그냥 자본으로 그냥 얘네들 잠식해버리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사가지고 자 ETF 상품으로 나와가지고 지금 사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갖다 전부 다 어디가 결국 궁극적으로 어느 나라 가지고 있어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미국이 압도적입니다. 아이고 이것만 찍으셨네. 네. 다시 빼가면 돼. 자 보셔요. 단기 수익이 아니라 노후 준비를 위해서 7월 달, 7월 전 점점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금융연구소가 오늘 낸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투자자 10명 가운데 4명은 노후 준비 목적으로 투자한다고 설문에 응답했습니다. 20대 투자자는 3분의 1 이상이 유행이나 재미 추구 목적이라고 응답했지만 50대는 절반 이상이 노후 준비 목적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보시면은 어때요? KBS 뉴스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코인을 투자들을 하고 있다 사람들이. 어떤 용도로? 노후용으로. 네. 그죠? 네. 이미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처음 들으셨겠지만 이미 이렇게들 하고 있었다. 네. 자, 국내 투자자 같은 경우 지금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1,600만 명이 넘어가십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거래 대금만 하더라도 벌써 15조예요. 엄청나죠? 오늘 처음 오셨지만은 처음 알았지만은 이렇게들 다들 하고 있다. 엄청납니다. 자,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예요? 아직 소개를 안 해가지고 모르시나요? 네, 어쨌든 저희 회사의 수익 모델이 수입을 갖다 가져가실 수 있는 게 크게 두 가지예요. 뭐냐면은 나 혼자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서는 수입을 갖다 가져가실 수가 있고 이게 너무 좋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소개를 했어. 그러면 소개 수당을 갖다 받으실 수가 있고 또 나 혼자 샀다 팔았다 할 때 해외 거래소를 쓰게 되면은 그 거래소의 수수료를 갖다 내가 다시금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런 모델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샀다 팔았다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국내에서 업체 주로 어디를 써요? 업비트하고 빗썸을 쓰잖아요. 그죠? 그 업비트하고 빗썸은 어디에서 수익을 갖다가 가져가요? 여러분들이 샀다 팔았다는 그 수수료 가지고 돈을 버는 구조인데 한 해에 얼마나 버냐면은 1조 1,800억, 한 1조 2천억을 돈을 벌어요. 그러면 이 1조 2천억이 얼마나 하는 돈이냐? 보시면은 카카오가 한 해에 3천억에서 4천억. 카카오보다도 돈을 더 많이 벌어. LG 에너지 솔루션이 1조에서 2조 정도쯤 해요. 여기는 근데 엄청난 대기업이잖아요. 그죠? 근데 업비트 빗썸 같은 경우는 직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 근데 거의 뭐 지금 벌써 10대 재벌 기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보셔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 돈 가지고서는 어때요? 두나무 빗썸이 강남 빌딩만 그냥 막 사고 있다라는 거지. 엄청납니다. 자, 업비트는 보시면 이제 계속해서 업비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업비트가 비트코인 가지고 있는 게 몇 개나 돼요? 16,748개. 이게 16,748개가 얼마나 많은 건지 모르시잖아요. 그죠? 자, 국가별로 보유 현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가 이번에 캄보디아 그쪽에서 압수했죠. 12만 7천 개 압수해가지고 한 4만 개 정도쯤 되는 거, 33만 개 정도쯤 되는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자, 북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한 번 크게 해킹해가지고, 바꿔놔가지고서는 지금 13,500개인데, 1, 2, 3, 4, 5, 전 세계 5등하는 북한보다도 어떻다?
많다. 업비트가 더 많다. 이 업비트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수량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걸 갖다가 어디서 획득을 했다, 얘네들은? 전부 다 수수료로. 샀다 팔았다 하는 우리가 매매한 그 수수료로 이렇게 확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만큼 이 수수료, 샀다 팔았다에 쓰는 이 수수료 부분 시장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지. 지금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퍼져 있죠, 회원들이.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수수료로 수수료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글로벌 거래소들이 연락이 와. 그래가지고 협업을 맺자고 해서 협업을 맺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업비트하고 빗썸 같은 경우는 국내법 때문에 안 나눠주는데 해외 같은 경우는 나눠주거든, 그 수수료를. 그래가지고 저희 회사 바이낸스하고 협약을 맺고 OKX하고 협약을 맺고 이렇게 큰 거래소들하고 협업을 맺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매매한 그 수수료에 대해서 회사로 주는데 그 수수료를 또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다라는 거예요. 네,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거 보니까 안 받아보셨어. 네? 안 받아보셨어. 네. 자, 이제는 법인들이나 은행들도 코인을 갖다가 매매를 갖다 하고 보관 서비스를 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은행에서. 이제 조금만 내후년 정도만 봐보셔요. 이제는 은행에서 내가 보관할 필요 없어. 은행에 보관해 놓으면 돼.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겁니다. 자, 뭔 얘기냐면은 블록체인이 가속화될까요? 블록체인이 없어질까요? 네, 점점 더 가속화됩니다. 트레이딩은 어떻게 될까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기 데이터 나오는데 저희가 한 주에 3조 돌파해가지고 1주 레퍼럴로 1,000만 원 받아가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4조를 갖다 돌파해가지고 한 주에 3천만 원 갖다 받아가는 사람도 있었어. 물론 지금은 좀 주춤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시금 시장 좋아지고 거래가 더 폭발을 하게 되면 우리 회원이 더 증가가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가 4조가 아니라 한 달에 4조가 아니라 어떻게 돼? 더 빨리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 주 레퍼럴 수익 받아가시는 분들이 1억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처음에 제가 이걸 얘기했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별로 잘 모르시더라고요, 다들.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시는데 국내 유저만 그런데 그럼 전 세계 유저는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국내 유저들 중에서도 거꾸로 이제 내후년 되면은 이제는 어떻게 돼? 우리나라에서도 과세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전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해외 거래소를 갖다 준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유저들 국내에서는 올라가야만 수익을 낼 수가 있어. 근데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게 되면은 내려가는 이 와중에도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지. 레버리지 적게 써가지고 그 거래소를 갖다가 소개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개한 여러분에게도 그분이 사용했던 그 수수료를 갖다 그분들한테도 드리지만은 소개한 여러분들한테도 드린다라는 거죠. 그걸로 해서 한 주 동안 받은 수익이 3천만 원이 넘는다. 아우. 왜들 안 놀라시는가? 혹시 심장병 있으신 거 아니죠? 네, 놀라지 않습니다. 네. 여기 받으신 분이 저기 뒤에 와 계시긴 한데 뭐 잠깐 스피치를 들어볼까요? 네. 시간이 없어요. 네, 좀 이따가 시간 되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에 3천만 원 벌었으면 진짜 엄청난 거잖아요. 그죠? 이게 근데 남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얘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지. 네. 이게 오케이 3천만 원 아니라 하루에 한 주에 500만 원씩만 들어도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그죠? 대단한. 근데 이거는 앞으로 점점 파이가 커진다는 거예요. 시장이 커진다는 거예요. 자, 로또 번호를 미리 알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써요? 알아서 사야지. 사야죠. 그죠? 당장 사야죠. 그죠? 그러면 상승하라고 미리 알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사야지. 그죠? 네. 근데 자꾸 사기만 하시다 보니까 내려갈 때는 내려간다고 얘기하는데 그 말을 갖다 안 들으시니까. 네. 자, 대부분들이 근데 왜 이걸 사투파를 갖다 못하냐면은 타이밍을 갖다 알 수가 없어요. 타이밍을 갖다가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공부를 하시면 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되느냐? 1만 시간을 갖다 들어가셔야 돼. 1만 시간을 갖다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일반 직장인들 출퇴근하는 걸로 해가지고 5년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매매 타이밍 갖다 알기 위해서 5년 동안 공부를 하실 거예요? 못한 어지간한 사람들 공부 못해요. 저는 5년 이상을 채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지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이 경지까지 올라오는데 시간도 많이 들어가, 돈도 다 까먹어, 식구들 다 어려워.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구독료 내고 그냥 구독만 하시면은 그 노하우들을 갖다가 싹 다 가져가시는 거잖아요. 그냥 구독하시면 어떻게 돼요? 바로 그냥 1만 시간이 그냥 회복이 되는 거지. 여러분들 세이브가 되는 거지. 1만 시간을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찌 보면은. 그죠? 저희 요즘 최근에 오셔가지고 수익 내시는 분이 있으세요 혹시? 나는 들어온 지 몇 달 안 됐는데 수익 난다. 손 들어보세요. 네. 아, 네. 다 수익 나오고 있습니다. 네. 10% 이상 거의 나오고. 네, 한두 번만 손 드시고 한 번은 손 들겠다 안 들겠다 지금 싸우고 계십니다. 네. 아니 진짜로 그 카톡방 이제 보면은 인증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 최근에도 보면 뭐 간호사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요즘에 젊은 친구들 많이 오는데 전부 다 얼마 안 됐거든. 근데 그분들이 저처럼 1만 시간을 갖다 공부를 했느냐? 아니에요. 그냥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고 저희 걸 갖다 구독하고 여기서 하라는 대로만 했을 뿐인데 어떻다? 수익이 난다라는 거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게 있다라는 걸 갖다가 알지를 못하고 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안다고 하더라도 전부 사기라고 그럽니다. 네, 전부 다 사기라고 해요. 왜? 전부 다 사기만 당했거든. 네, 저도 사실 이 코인 쪽에 2016년부터 제가 코인에 들어왔어요. 저희 의장님이랑 이제 우연찮게 이제 같이 이제 인연을 맺게 돼가지고 2014년부터 인연을 맺게 돼가지고 의장님이 이걸로는 안 되겠다. 그때 이제 건강식품 쪽으로 이제 같이 일을 했었거든. 네. 제가 이제 차티스트다 보니까 계속 매매를 하다 보니까 지병이 있어. 두통이 있어서. 네. 근데 이 약 한번 먹으면은 뭐 그냥 네, 안 아프다라는 거예요. 네. 세상에 그런 게 어디냐고 가져와 보라 가지고 먹었는데 의장님이 가져오신 게 아니고 다른 분이 그랬는데 그걸 먹었는데 어떻게 됐냐면요.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정말 머리가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좋은 제품 내가 가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왔는데 보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이네. 근데 저는 사실은 원래 그 코인 제가 게임 쪽을 갖다 마케팅 분야에 있었다 보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의 장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아요. 왜? 자 보셔요. 여러분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은 아니죠. 저희 구조는 그죠? 방판 느낌이라고 해야 돼? 잘 모르겠어. 제가 뭐 잘 알지는 못하는데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으로서 최고 직급 올라간 거는 사파이어입니다. 잘 못했어. 네, 어쨌든 네, 그 얘기가 어디로 잠깐 설정으로 돼가지고 네? 약판.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약 먹고 너무 좋아져가지고 가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하고 있다가 열심히 사업 설명 듣고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이제 잠깐 여름 성경학교 좀 하고 교회 갔다 온 사이에 한 2달이 지났죠. 갔다 왔더니 스폰서란 분들이 싹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의장님하고 딱 같이 이제 직대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사업을 하게 되고 이제 비전도 보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을 갖다 저는 놓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 회사가 이제 망해버렸어요. 동시에 글로벌하게 이제 확장한다고 했다가 잘 안 돼가지고 망하면서 우연찮게 그래서 이제 코인 쪽으로 넘어오게 된 거거든요. 근데 코인 쪽에 넘어와 보니까 어떠냐면 이 세계는 매매의 세계야.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제 숨겨져 있던 날개가 쫙 나오면서 네, 날아다니기 시작을 했죠. 네. 어쨌든 대부분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매매 타이밍을 몰라요. 매매 타이밍을 모르는데 그래도 제가 그때도 의장님이랑 같이 사세요 파세요 아침 브리핑 해드리는 것처럼 브리핑 해드리고 종목 얘기해드리고 그렇게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람이 다 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프로그램화 시킨 것이고 지금은 저희 프로그램 너무나 잘 나왔잖아요. 그죠? 네. 이 프로그램으로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같은 경우는
만약에 리플을 갖다 1,000원에 샀어. 10,000개를. 그러면은 900원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10% 손해예요. 근데 얘가 800원으로 떨어지면은 20% 손해야. 그리고 다시금 얘가 1,000원이 왔어. 그럼 본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저희 EX 회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션 S 시그널 나왔으니까 과감하게 손절. 그러고 난 다음에 L 시그널 떠가지고 어떻게 돼요? 매수.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 개수가 늘어나는 거지. 그죠? 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업을 갖다 하는 거예요. 자, EX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는 코인 개수 늘리기만 했는데 이런 시대에 의해서 가격이 폭발적으로 올라가 버린다는 거지. 제 얘기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저는 미래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리플이 올라갈 게 보였어.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샀지. 근데 돈이 있어서 샀어요? 돈이 없어서 샀어. 그래서 저는 미래를 보니까 제 돈이 저쪽에 있어 가지고 돈을 갖다 앞당겨 왔어요. 자, 대출은 미래 돈을 앞당겨오는 기술이거든. 그래가지고 앞당겨 와가지고 그걸로 현실의 리플을 샀어. 그랬더니 얘가 한 몇 개월 지나고 나니까 얘가 어떻게 됐어요? 7배가 올라가 버렸어. 1억을 땡겨가지고 샀는데 얘가 7배가 올라가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줄줄줄 샜어. 그래도 한 4배, 5배는 되잖아요. 그죠? 어쨌든 제가 옛날부터 얘기했던 게 뭐냐면 리플 사가지고 2030년까지만 들고 계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리플이 그래도 적어도 100배 정도는 더 올라갈 거라 생각하거든. 지금 이제 한 5배 정도 좀 올라갔으니까 20배만 보더라도 20배만 보더라도 어떻게 돼요? 그죠? 근데 앞으로도 지금 가격에서 저는 100배 정도는 훨씬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30만 원? 30년도까지. 30년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는 봐줘야 되겠지. 물론 그 시기가 더 짧아질 수도 있어요. 더 짧아질 수도 있는데 자 중요한 얘기 뭐냐면은 자 지금 가진 것이 중요하지 않다. 어떻게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 라는 거죠. 그리고 운명이 아니라 당신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한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오늘부터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처음 오셨다 할지라도 잘 들어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동안에는 중요치가 않아요. 사실 맨 사기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저도 고모님이랑 이쪽 코인 쪽으로 들어와가지고 맨 사기만 당했어. 제가 강의할 때 그 사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맨날 강의하는 이유가 잘 알기 때문에 사기를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사기 갖다 안 당하려면 딱 한 가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수익 도대체 어떤 수익으로 그 돈을 내주는 것이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떤 수익으로 내줘요? 여러분들이 신규 구독을 갖다가 시키잖아요. 구독을 소개했는데 그분이 구독하잖아요. 그 구독료를 갖다 가지고 이런 것들 갖다 수익 재원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수당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신규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회사는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눠드려요. 수익 재원이 저희는 명확하다라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우리 여러분들 계속 사다 팔았다면은 그 수수료로 그 받은 수수료로 들어와서 그걸 나눠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수익 재원이 명확하다라는 거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괜히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저기 동남아에 뭐가 있다 뭐 거기 게임 해가지고서 그 수익으로 준다 전부 다 말이 안 된다. 여러분들 그런 걸로 맨날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죠? 어쨌든 자 그러면 리플에 대해서 잠깐 이제 한 5분만 더 말씀드리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은행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일반 은행이 아니라 연준에다가 직접 계좌를 갖다가 트는 그러한 은행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나중에 자료는 여러분들 스포너님 통해 가지고 요청을 하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 인프라가 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카나리 캐피탈 통해 가지고 리플 ETF가 나왔죠. 올해 들어서 가장 크게 흥행을 했다고 하네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오늘 이 프랭클린 템플턴이 여기 캐나리 캐피탈보다도 60배가 더 커요. 여기가 여기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제 내일 아침에 가보면 이제 얼마나 ETF가 흥행했는지 결과가 나오겠죠. 이게 전부 다가 어떻다? 리플 현물 ETF 스케줄이에요. 이런 많은 데들이 지금 제품 출시하려고 한다. 그래서 금융 인프라로 확장이 된다는 거죠. 지금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고 있고 RWA 토큰화도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 2천만 개 이상의 가맹점에서 지금 리플을 쓸 수가 있습니다. 리플로 맥도날드 결제하실 수 있고 스타벅스 쓰실 수 있고 주유소 사용하실 수 있고 전기차도 구매하실 수 있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스위프트만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그 해외에 송금하기 위해서는 이 국제 결제망을 갖다 통해야 되거든요. 여기는 전 국가와 기관과 연기금들이나 모든 기업체들이 이 스위프트망을 갖다 써야 돼. 여기는 달러 기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무역을 하거나 아니면은 해외에 돈을 송금할 때 어떻게 해요? 자녀한테 송금해야 될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한은행이죠. 신한은행 통해 가지고서는 국제은행으로 보내고 국제은행이 저쪽 국제은행으로 보내고 거기에서 그 나라의 로컬은행으로 보내는 거거든. 이렇게 해서 이 망을 통하는 게 스위프트망인 건데 이걸 수수료도 되게 많이 들어가.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려. 한 2박 3일에서 3박 4일 정도 좀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다음 주부터 스위프트 2.0으로 업그레이드가 된다. 그래서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리플이 쓰이게 되면은 훨씬 더 빨라지겠죠. 이미 일본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이 리플을 갖다 80% 이상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일본 주요 금융기관의 80% 이상이 리플 기반의 결제 솔루션을 사용 중에 있다.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이 기사가 8월 7일이 나와 있잖아요. 올 8월 7일 기사에 이게.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결제은행들도 많이 인수하고 있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히든로드를 갖다 인수해가지고 리플 프라임으로 출범을 했는데 여기 뭐 하는 데냐면은 한마디로 연기금들의 레포 시장이라고 해서 이제 파생 시장인 건데 파생 선물 시장인데 이쪽을 갖다 처리하는 그런 곳인데 여기도 인수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결제은행도 결제 플랫폼도 인수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전 세계 지금 한 200개국 이상이 지금 리플을 갖다 기반으로 해서 지금 서서히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ETF들이 많이 나오고 하다 보게 되면은 공급 쇼크가 오지 않겠느냐. 공급 쇼크란 얘기가 뭔 얘기냐면은 한마디로 물건이 딸린다, 코인이 딸린다, 그 얘기인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다. 자, 블랙록에서 지금 블랙록뿐만 아니라 국제결제은행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곳들이 어찌 보면은 그 리플하고 이미 제가 비밀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게 지금 얘네들이 공식적으로 그 이야기를 할 수 없다. NDA 비밀 서약이 맺어져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지금 혹시 주식 오래 하신 분 중에서 새로운 기술이라고 아시나요? 네. 옛날에 새로운 기술이라고 우리나라 6개월 만에 150배 올라간 그런 주식이 있었어요. 그때가 한 2000년도가 99년도가 그럴 거예요. 닷컴 버블 때. 근데 그 회사에 미국 회사가 어디였냐면은 다이얼패드. 들어보셨어요? 그 다이얼패드의 CEO가 브래드 갈링하우스였어요. 지금 리플 대표였어요. 만약에 리플이 이제 지금 뭐 직접 상장 안 하고 그 자회사를 통해서 우회 상장한다고 하는데 이쪽에서 얼마든지 뭐 그렇게 자본을 유치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나라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 미국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 터키 스테이블 코인이 있어. 여러분들은 어떤 걸 쓰시겠어요? 미국 스테이블 코인 쓰시겠죠. 뭔 얘기냐면은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연간 물가 상승률이 100%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10,000원 하던 게 1년 지나면 20,000원 한다는 얘기인 거지. 근데 실제로 이거보다 더 심해. 그리고 터키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맡기면은 400만 원 이자를 준대요. 엄청나죠? 자, 이런 나라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갖다 발행을 해. 그러면 이걸 갖다 쓰겠어요? 안 쓰죠. 결국엔 뭐냐면은 약한 통화는 중간 통화한테 먹히게 되는 거고 중간 통화는 강한 통화한테 먹히게 된다. 즉 하나로 통합이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세력들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그레이트 리셋을 하는 시간인 거고 이 세력들이 원하는 거는 하나의 통화, 돈을 갖다 하나로 통일하려고 해요. 하나의 통화, 하나의 정부, 하나의 종교를 갖다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리플로 하고 싶다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5분만 쉬고 다음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